해외 한인들의 최대 수건이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발족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인사회 장애인과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CIDA가 커뮤니티 센터를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퀸즈 레스토랑에 10대 무리가 침입해 탁자, 테이블 등을 부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한인들의 최대 수건이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발족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식 출범일이 6월 5일로 공식 확정됐으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나눠져 있던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 수는 110명에서 200명 정도, 예산은 기존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 협력센터와 같은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국적의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기존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모두 인수해서 출범하는 마당에 또다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을 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를 3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예산안 발표를 통해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고 긴축을 통해 예산 적자를 줄일 것이므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 주장대로 한다면 되레 적자가 3조 달러 늘어나게 된다며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백악관은 구체적 적자 축소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균형 예산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공화당이 주장한 세금 계획 등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10년간 2조 7천억 달러 이상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는 10년간 적자를 2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폭 축소 목표를 50%나 높인 것입니다. 한인사회 장애인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 CIDA가 커뮤니티 센터를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CIDA는 오늘 퀸즈 베이사이드 벨 블러바드에 커뮤니티 센터를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커뮤니티에 이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배영서 회장은 이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 청년 취업 프로그램 및 장애 아티스트 전시관, 성인 문화교실 등 열린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공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훈련 중인 협동조합 청년들이 취업 기회와 인턴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그룹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트레이닝 받는지도 보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저희 아트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전시 장소로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시 장소도 하고 이제 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볼 수 있게 저희가 사실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장 이사장은 한인사회 내 장애인 인구가 상당하지만 CIDA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CIDA를 알고 이 단체가 추구하는 미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이제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니즈들이 또 이제 생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서 이분들은 이제 같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삶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삶의 이제 이 긴 숙제를 같이 푸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조직이랑 저희 미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 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IDA는 올해 90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가하는 미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아시안계 가족 서포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서비스 영역도 장애 서비스에서 언어 지원 교육, 취업 교육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퀸즈의 한 중국 레스토랑에 10대 무리가 침입해 탁자 테이블 등을 부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12명 이상의 10대로 구성된 무리가 지난 토요일 아침 퀸즈의 중국 음식점 피시빌리지에 약 2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난 토요일 저녁 칼리지 포인트 127번가의 중국 레스토랑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10대 무리가 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레스토랑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만 달러 상당의 탁자와 의자, 접시 등을 파손시켰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도보로 127번가 아래로 달아났다며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트랭크라고도 불리는 마약 자일라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자일라진은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약을 주입했을 때 사람이 흡사 좀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일라진은 말과 같은 동물들의 진정제로서 수의사들을 통해야 합법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즉 사람이 사용할 약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마약상들은 짧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펜타닐의 영향을 더 길게 연장하기 위해 다른 약물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불법적 조합이 결국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 일부가 썩어 절단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뉴욕시 거리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마약들에 어떤 성분이 합성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자일라진의 경우 펜타닐 해독제로 유명한 나르칸이 해독 효과가 없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내달 4일 맨해튼 비컨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트바로티 김호중이 내달 4일 오후 8시 뉴욕 맨해튼 비컨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가수 김호중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개최되는 비컨 시어터는 약 2,8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뉴욕의 랜드마크 극장으로 유서가 깊은 극장입니다. 김호중은 앞서 세계적인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와도 함께 무대를 꾸민 바 있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32회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2023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앞서 한국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를 진행하며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준 김호중은 이번 콘서트에서 미국 팝스타와의 컬래버레이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의 티켓은 티켓마스터닷컴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며 가격은 $60대부터 $275까지 좌석별로 상이합니다. 뉴욕시경국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발하자는 민주당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로이 콤니 뉴욕주 상원의원은 어제 뉴욕주 내 각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공직을 주민투표로 통해 선발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병폐를 시정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뉴욕시경국장직은 4년 임기의 선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출신인 콤니 상원의원은 지방정부가 시장, 보안관 감독관, 세금 징수관 등 많은 공직을 투표를 통해 뽑고 있지만 시경국장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다. 시경국장을 시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시켜야 더욱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 은퇴자들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다. 시경국장이 선출직이 되면 정치적 인물이 국장직을 맡을 수 있다. 시경국장직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기도 조사가 아니다.
절대로 외부 정치적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보렐리 뉴욕시의회 소수계 리더는 투표는 매우 감정적이며 온정적이다. 사법권 집행을 투표에 맡긴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직 뉴욕시 경찰들도 각 직급별로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뉴욕시경국장 임명권자인 시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뽑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투표에 반영하면 되며 경찰국장까지 선출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 완화, 미국 경제 호조 등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미국인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42%로 지난달보다 1%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36%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상승한 뒤 다시 정체하다가 다시 오르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인플레 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10%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81%가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29%만이 지지했습니다. 또 남부국경 경비 강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35%만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84%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발 여행객들에게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언론은 내일인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중국에서의 감염률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1일부터 중국인 입국자에게 의무화했던 코로나19 PCR 검사 조치를 해제했으며 같은 날 일본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초 소비 지출이 꾸준히 계속되고 제조업 경기가 안정화되는 등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연준이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올해 초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하는 등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은 완만한 속도로 경제활동이 확장됐고 다른 6개 지역은 변화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반적 소비 지출은 안정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통상 경기가 부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강하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많은 지역에서 물가 상승이 완화됐지만 아직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구인 수요가 많고 노동력 공급은 적어서 당분간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몇 달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달 금리 인상폭은 최소 0.5%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민간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24만 2천 개 증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1만 9천 개 증가한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레저 및 접객 산업에서 일자리가 8만 3천 개 급증했고 금융업 및 제조업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직장을 옮기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도 1년 전보다 7.2% 상승해 최근 12개월 중 가장 적게 올랐으며 지난 1월 7.3%보다 0.1% 줄어드는 데 그쳤고 여전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고용시장은 1월보다 더 뜨거워짐에 따라 연준이 오는 22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 여성 중 52%가 독신 여성으로 독신 여성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여성 중 독신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방 센서스국이 혼인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90년 독신 여성 비율 7%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은 지난 10년간 20% 증가했으며 이는 독신 여성 가구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021년 미국 여성의 초혼 연령도 28세로 2001년 25세보다 3살 더 늦어졌으며 이는 혼인에 대한 인식과 취업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수년간 대학 입학 및 졸업자도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고 독신 여성이 가장을 맡은 가구 비율도 전체의 26%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 여성의 소득은 미혼 남성의 92%에 그쳤고 독신 여성 소비액도 2021년 3만 9천 달러로 독신 남성 4만 1,000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1,000건 증가해 21만 1,000건으로 20만 건을 돌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19만 7천 건으로 4,000건 늘었습니다. 올해 81세인 미치 맥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워싱턴 DC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식사 도중 낙상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의료보험 회사 DC 헬스링크 전상망이 해킹당하면서 보험 가입자인 상하원 의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은 물론 이들 정보가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로체스터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2명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발생한 공연장은 공연장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공연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관계를 대가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든 130만 정을 밀매한 뉴욕 맨해튼의 67세 의사에게 징역 1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5년 이상 교제하다 헤어진 에리카 허먼이 플로리다주 법원에 우즈와의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며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억 4천만 달러 파워블 잭팟에 당첨된 남성이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2,500만 달러의 호화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함을 턴 뒤 체크를 입수하고 전국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보낸 뒤 전문적으로 체크를 조작하는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모바일 앱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